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고 방송 만들고 있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서 비혼 여성 선배들 얘기를 담고 싶다 해가지고 만나러 갔더니 막 꽃 주고 커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저를 인터뷰했던 이제 감독님을 모셨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저를 인터뷰를 해오셨지만 한번 인터뷰 당하는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지금 맞은편에 벌벌 떨고 계십니다. 앉아가지고. 네, 비혼 다큐멘터리 필름 나를 깨우는 바람 만드신 김민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 창작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비욘세에 나왔던 수많은 비혼 여성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대학생인 분들은 처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지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30대, 40대가 되게 많아서 그동안 못 들었던 얘기 같은 걸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팀 소개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제작자 10명이었나요? 10분 네, 정도가 11명이요. 나오셔가지고 네네. 지금 친구들도 다 같이 얼마나 듣고 있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스태프들 이름이랑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여성 창작자 크루 스튜디오 파동은요. 세상에 파동을 일으키자라는 슬로건을 가진 여성 창작자 다큐멘터리 크루고요. 작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큐멘터리 같이 만든 친구들은 올해 초부터 모여서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고 있어요. 연출부에는 유효원, 조옥현, 김현수, 서재희 이렇게 있고요. 작가부에는 김다영, 강민경, 정혜진, 신단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작게 11명만 있는 다큐멘터리 크루기 때문에 되게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밤을 새고 서울 곳곳을 멀리까지 뛰어다니면서 서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큐멘터리 나를 깨우는 바람은요, 먼저 비혼 여성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언니 같은, 아니면 내 옆집에 살 것 같은 친구들처럼 보이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먼저 많이 물어봤고요. 우리 비욘세, 우리 작가님한테는 실례지만 집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직접 저희가 찾아뵈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포도 냉장고가 아닌 그 일자형 그 냉장고도 저희가 직접 봤고요. 그 와인셀러도 직접 열어서 안에 와인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왜 비혼을 다큐멘터리 주제로 생각을 했는지.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이지송 작가님의 책 있잖아요.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네. 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새로 나온 책이었나요? 아니면 요즘 인기 도서였나요?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는. 아마 새로 나온 요즘 인기 도서가 아니었겠나.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짐성님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 표지를 봤을 때, 새롭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했던 고민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런 얘기를 나도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저희 이모가 식당에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항상 결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왼쪽 약지에 금반지를 끼고 계세요. 그래서 왜 금반지를 맨날 끼고 다니시냐, 결혼 반지 같다라고 하니까 이거 안 끼고 다니면 아직 처녀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끼고 다니면 결혼 안 한 거야? 아니면 갔다 온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사회는 중년 여성은 결혼을 한 게 당연한 거구나. 누군가의 엄마여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우리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제가 대학교 때는, 이거 너무 라떼는 말이야. 제가 대학교 때 비혼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대학교를 아직 다니고 계시잖아요.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요? 비혼에 대한 얘기 같은 게 좀 많이 되는지. 확실히 예전에 저 1학년 때보다는 최근에가 더 비혼주의자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취업 준비도 하고 하면서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이라거나 언니들을 봤을 때 너무 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둔 친언니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결혼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다르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친구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취자 특집처럼 지금 이렇게 데이고 되어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혼자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고요. 제작팀에 그 11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상영회 갔을 때 되게 인상 깊고 좋았던 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비혼주의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 상태는 당연히 결혼 안 했으니까 비혼은 맞지만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반혼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좀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낸 게 팀원들은 각자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김민주 감독의 꿈을 다 같이 이뤄주자 해가지고 약간 착취당하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건지.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양심이 콕콕 찔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작가님 진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GV를 짧게나마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다 생각이 다양하고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도 정말 많이 의견을 공유를 했어요. 이런 인터뷰가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우리의 내용을 말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또 너무 치우친 생각일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율을 많이 했는데 비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친구도 물론 저희 팀에 있고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테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스펙트럼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저는 최대한 중간에서 다 듣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던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의 꿈이 아주 많이 남기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데 되게 흐뭇했어요. 저희 갔을 때 전원 여성 제작자가 했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막 장비를 처음 만져본 게 되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했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김민주 감독님이 연락 주셨을 때 저도 이제 섭외를 많이 하고 방송 일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비욘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보통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를 깨우는 바람 관련해서 뭐 연락드립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말로 털고 제가 콜포비아가 있어요. 전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데 아예 첫인사부터 다짜고짜 장문의 메일이 와가지고 아주 길었죠. 이런 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어떤 취지랑 프로그램 개요랑 이거를 쫙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는 이거는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결과물을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나랑 결이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의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되게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그게 비혼의 실제 모습이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제도적으로 비혼 자체가 선택의 그 범위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맞죠. 맨날 네. 강제 비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뭐 남성애자가 아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있고 저처럼 결혼은 최고야.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비욘세 나오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더라고. 저희 언니도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언니도 다시 태어나도 그냥 결혼해서 살고 싶다. 나랑 정말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 자체가 비혼에 잘 맞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냥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사실 정말 다양한 분들 나오셨잖아요. 네. 20대부터 40대 이렇게 여성분들까지 저희가 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정말 어떤 기사에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기사 너무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섭외는 다른 사람. 그쵸. 섭외는 다른. 제가 이분을 너무 만나뵙고 싶은데 그래서 기자님한테 한번 답장도 안 오고 네. 아주 멀리 기다리다가 열심히 인스타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발품 팔아서 찾았어요. 그리고 네. 비욘세 이렇게 작가님한테도 직접 오디오 클립만 듣고 있다가 아 이거는 메일을 보내야겠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비욘세가 2월 중순에 이제 시작해서 아직 6개월이 안 됐거든요. 비욘세가. 네. 근데 제가 메일을 찾아봤더니 4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정말 한 줌 오브 한 줌이 들을 때였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비혼 관련된 컨텐츠가 일단 정말 없잖아요. 요즘은 비욘세도 있고 비혼 여성들이 하는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지만 또 2월, 3월, 4월 그때는 또 없어가지고 정말 네. 열심히 찾아봤었어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팟캐스트라든지 왜냐면 저도 너무 듣고 싶으니까 이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진짜 옆집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떠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기신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언니 같다. 같이 술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기를 더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뭔가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답장이 너무 행복하게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저희 청취자입니다. 말 많고 술 좋아하고 언니들 좋아하고 맞아요. 언니들 맞아요.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말 많고 근데 저는 신기하긴 했어요. 지금 20대고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게 되게 화두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막연한 생각은 있었거든요. 나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는 비혼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없었고 실제로 어때요? 지금 대학생 입장에서 진짜 많이 궁금했죠. 일단 제 또래는 아직 20대 초중반? 해봤자 중후반? 그 정도다 보니까 아직 사실 주변에서 결혼을 엄청 해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어른들도 없고 그리고 결혼한 친구도 정말 한 줌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가 비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지 고민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다들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러는데 근데 너 옆에 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너가 있겠지라든지 뭐 친구가 있겠지, 엄마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결혼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었고요. 근데 10년만 더 가보자. 40, 50대 생각해보자. 어떨 네. 것 같냐고 했을 때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40, 50대 때 근데 애는 나왔을 것 같아. 배우자는 없는데? 이렇게 애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애기랑 같이 드라이브하고 있을 것 같다. 그 모든 곳에 배우자가 없어. 근데 배우자는 없어요. 그럼 이게 뭔가 나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화되진 않았나 보다. 그리고 근데 배우자가 없는데 가정은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결혼하지 않은 선배의 그 모델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가정은 당연한 거고 근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게 약간 혼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선배들이 없어요, 주변에? 네, 저는 사실 조금 일찍 일을 시작한 편이어가지고 요즘 친하게 지내는 선배들은 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도 많은데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다 기혼자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육아도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애도 같이 봐준 적이 있어요. 바쁘실 때 같이 유치원 등교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아기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일상이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뭐 30대 중후반의 언니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독님은 지금 일을 같이 아직 졸업 전이지만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학년 때 생각해보면은 그냥 한 3, 4학년 언니들은 그냥 과실에 와가지고 캐비넷 같은 거 쓰는 분들은 그냥 그거나 잠깐 쓰고 가고 와도 그냥 항상 막 복학생 남자 선배들은 드글드글했지만 과실에 여자 선배들은 별로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많던 여자 선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저는 또 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멋있고 목소리 잘 내던 언니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도대체 그 많던 언니들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그 많던 언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는 비혼자뿐만이 아니라 기혼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기혼 여성에 대해서 너무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게 좀 그렇다. 기혼 여성 당사자가 말하지 않고 뭐 무슨 맘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기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의 자전적인 에세이 같은 것보다는 기혼 여성을 제3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기혼이든 비혼이든 뭔가 언니들이 더 많이 열심히 제잘제잘 떠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누구든 그냥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영화 만드시기 시작할 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또 그 수많은 비혼 언니들 중에서 골랐을 거 아니에요? 비혼 101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혼 101. 비혼 101 사무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전소민이냐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네. 센터냐. 누가 센터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선정을 하게 된 건지. 이게 약간 나의 꿈을 이루자 이런 게 솔직히 있었던 것 같기도 했던 게요. 제가 일단 비혼에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한 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결혼하지 않고 살았을 때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화장실에서 비누 밟고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혼자 외롭지 않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 네. 그리고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인 자립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그 고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비혼 언니들 중에서도 다 사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에서 저의 궁금증과 저의 고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나도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을 부탁을 드려서 그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게 저희가 그날 킹 작가님이랑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가자마자 이제 막 꽃다발 주면서 막 커피도 사주고 네, 커피도 얻어먹고 이랬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 무슨 국회 원피스 입고 들어간 것처럼 사실 뭘 입든 상관없는데 나름대로는 막 되게 엄청 격식 차려서 면접처럼 그러니까 되게 그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면접을 보는 것처럼 저는 진짜 그날 무슨 맨투맨 입고 갔거든요. 기억나요. 맨투맨 입고 가가지고 막 어리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나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4명인가 5명 앉아있고 저 혼자 있는데 제가 쓴 책 내밀면서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 꽃다발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이거 약간 나갈 수 없다. 이거 수락 안 하면 내가 정말 희대의 배신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다들 너무 스마트한데? 감독님들 너무 일을 잘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고백을 하자면 사실 비욘세님을 섭외하기까지는 정말 사심 98% 내가 이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 얘들아 어떻게 우리 같이 가보자. 이왕 만날 거 좀 길게 만나면 좋잖아. 커피도 마시자. 그리고 애들은 제가 꽃을 사온 줄 몰랐어요. 정말 순도 사심 100%. 네네네네. 길을 가다가 딱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여서 잘 어울리겠다. 약간 고백하는 마인드로 꽃을 사서 센스. 그래서 진짜 그걸 받으면서 이거 받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30대 때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만 해도 불안했었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한 2월, 3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비 오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무슨 진짜
팝콘 터지듯이 갑자기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30살 한 초반 이럴 때도 결혼을 안 할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한 40대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비혼을 얘기하는 서사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치면 물론 중간보다는 조금 어린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36살인데 근데 또 거꾸로 20대 생각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있었으면 그중 얘는 결혼하고 얘는 안 했고 얘는 결혼했고 안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 차례로 이제 오면은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청기백기 같이 그럼 나는 어느 쪽을 들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20대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와 있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은 그렇게 막 압박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반대로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약간 대학교 1, 2학년 때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또 최근에는 이젠 애들이 다 야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아파트 한 채에 모여 사는 거다. 다 같이. 좋다. 비혼 아파트 우리가 네. 만든다. 이렇게. 우리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서로 같은 집에서 살지 말고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일단 가져야 되고. 그건 필요해요. 일단 제가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네. 방에 머리카락이 떨어진 걸 못 보는 성격인데 네. 친구들은 그걸 왜 못 봐?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난 얘랑은 못 살아라고 하는데 또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네.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얘랑 살면 진짜 밥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모여 살자. 근데 같은 집은 안 되고. 맞아. 우리 그럼 아파트를 하나 좋은데 생각을 해서 그 길 잡아서 우리가 한 층, 두 층 정도 살자. 가장 조용한 애가 맨 위로 가고 가장 시끄러운 친구가 맨 밑으로 가서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 커다란 서울 시내 아파트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4, 50평대 이거 나중에. 진짜. 다 쪼개가지고 한 자리씩 해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 테일 오브 더 시티라는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에 어떤 할머님이 한 3, 4층짜리 집을 이제 두고 거기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커플이고 뭐 어떤 애들은 남매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네끼리 맨날 생일 파티하고 이런 것도 보기 좋고 그리고 또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진짜 좀 다양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좀 비혼 커뮤니티라든지 네. 이렇게 서로 같이 등산하고 네. 아니면 서로 뭐 같이 공구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어렸을 때 집에 공구 박스는 항상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 열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안에 뭐 도라에모라든지 있었겠죠. 네. 벤치라든지. 네. 네. 도라이바. 네. 20대 도라이바. 도라이바, 벤치 벤치. 네. 있었을 텐데 모른단 말이죠. 근데 네. 혼자 살다 보면 고쳐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4년째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불이 나간 게 한 4개월 동안 못 그치고 있는데요. 네. 어둠 속에 샤워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 그거 켜가지고. 알죠. 알지.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또 고치는 법 알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비혼 커뮤니티에서 요즘 공구 워크샵이라고 맞아요. 그런 걸 한다는 많이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비혼 여성들만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구나라고 네. 요즘 감탄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감독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만든 가구랑 뭐 커튼 레일 달았다 막 이랬대.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구석구석. 진짜 너무 놀랐어요. 보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 원룸 계약하면 항상 있는 그 옵션. 옵션으로 있는 그 블라인드 그대로 쓰고 네. 그걸 만져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짐송님이랑 차녀 입학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집은 원래 외동딸로 키우려고 언니를 이제 낳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이제 사랑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도 언니는 약간 외동딸의 포지션을 유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K 장녀 서사랑 우리 언니랑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원래 딸들은 다 이렇게 큽니다. 딸들은 다 맞죠, 씩씩하게 맞죠. 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옛날이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아유 제가 우리 집 아들이지 뭐 아들처럼 키워야지 하면서 이제 아빠가 공대 나오셨는데 아빠가 뭐를 고칠 때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드라이버로 같이 고치고 이런 걸 그때부터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조립 같은 거를 하는 게 나는 되게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조립식 장을 사거나 따로 제품을 구매를 해도 집에 남자분 계시냐 뭐 여자분 혼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것도 뭐 이런 가구를 검색해보면 뭐 여자 혼자 조립하기 뭐 이런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똑같이 가르쳐줬으면 알 텐데 되게 별거 아닌데 배워보면 진짜 작은 일들인데 근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비혼 여성으로 살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전등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를 고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건강하게 삼시세끼 밥 해먹는 나에 대한 기특함 같은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 주에 배달 음식 하나도 안 시켜 먹고 다 내가 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다 했을 때 오는 성취감 있잖아요. 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게 그런 거를 수리할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뭔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 특히 맞아요. 이런 컨트롤 프리기신 분들은 거기서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전등 사고 가야겠네요. 네, 전도 사고 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거라도 못해야 얘가 결혼을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저희 너무 어머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시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하셨으면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얘기하실 때 너무 좋게 들었던 게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네. 저는 다큐멘터리 2개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아 왜요? 엄마랑 이렇게 뭔가 의견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번에 만들면서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네. 이야기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정말 저는 딱 꽂혔었는데 네. 아 진짜 나도 더 엄마랑 더 대화를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랑 더 소통하는 그런 내가 돼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되게 대화 소통 이렇게 잘 포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기로는 약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꼬리를 놓치지 말고 아유 저러다 가겠지 하면 아니 다시 앉아봐 막 이런 거를 아니 안 할 건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 차이도 있고 어머니의 성향 차이도 있는데 얼마 전에 비욘세의 어떤 분이 그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할까 말까를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그거는 다시 다룰 거고 방송을 못 냈는데 그냥 그걸 왜 방송을 못 냈냐면 제 생각에는 설득을 해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캥 작가님은 아니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랑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양쪽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가 됐을 텐데 둘 다 너무 첨예하게 자기 일처럼 전혀 다르게 네, 원래 비욘세 상담이 다 그렇잖아요. 되게 자기 일처럼 막 핏대 올리고 공감 핏대 올리면서 막 이랬었는데 함께 욕해주고 근데 그게 집집마다 되게 달라서 저도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 한정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성격 자체가 내가 안 넘어가지는 거를 너무 못 참고 근데 그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은 되게 힘든 일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닐 때도 많고 이러니까 하는데 캥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예요. 굳이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꺼내서 알았어 하고 넘기면 될 일을 그렇게 막 왜? 아니 다시 얘기해봐 막 내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다 해가지고 각자 맞는 방식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킹 작가님처럼 네. 약간 피곤하다를 넘어 저는 못하겠어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회피해버리는 네. 엄마 앞에서 그냥 아주 착한 딸 민주로 네네네. 살아가는 그 알죠? 항상 웃음 짓고 있고 엄마 말이 다 맞아 하는 네네네. 그런 K 효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
저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대화를 하고 엄마 나 이번에 다큐멘터리 비혼 관련해서 만들었다 이러고 나는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은 했어요. 네.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본가를 돌아가면 같이 TV로 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이렇게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안 그러면 서로의 의견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방식을 찾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비혼을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어려운 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비혼에 대한 거를 논할 때 크게 엄마 듣고 계신데 미안하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비혼으로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비혼으로 30대, 40대, 50대를 보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은 길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회사 그만둘 때도 그렇고 뭐 작가 일을 하다가 다른 걸 병행할 때도 그렇고 항상 안 해본 사람들이 좀 겁을 먹고 그거를 자기가 겁먹은 걸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아직 20대고 아니면 30대인데 엄마는 60대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다고 엄마 얘기를 들어주기에는 엄마는 비혼으로 안 살아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싸움 같은 게. 작가님 말에 요즘 동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뭔가 조금씩 대화로 풀어가는 게 정말 나쁘지 않다. 네. 정말 큰 한 발자국이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용기 내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대화를 해서 꼭 받아들여져야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 말한 것 자체가 나는 뱉었고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뭐 상대방이 책임지는 건데 꼭 이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는 못했지만 인지는 했잖아요. 내 딸이 비혼으로 살겠다고 나한테 말했다는 사실은 어쨌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같이 TV 보다가 뭐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엄마도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게 있고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진짜. 뭐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백할 자유가 있으면 사귀어줄 자유도 있고 그쵸, 안 사귀어줄 그쵸. 자유도 있지만 내가 고백을 했으면 제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면 얘도 뭔가 행동할 때 생각을 하고 하겠지. 맞죠, 맞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비유. 네.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떡해. 맞죠. 되는 것부터 해야죠. 진짜 맞아요. 저 대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과목이 가정 무슨 사회와 가정 뭐 어쩌고 뭐 이런 거였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공사학번이거든요. 지금 네. 36살이고 근데 그 당시에 1학년이 듣는 교양 강의였는데 무슨 가정 관련된 뭐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남녀 같이 다니는 학교를 나왔는데 남자는 하향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상향혼을 해야 된다. 하향혼, 사향혼, 상향혼 입에 붙지도 않는다. 단어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니까 여자애들은 적어도 이 학교 이상을 만나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남자애들은 너네 여기부터 좀 더 약간 그분의 표현으로는 학벌이 더 낮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2004년이 무슨 막 구한말도 아닌데 맞아요. 개화기도 아닌데 조선시대였나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결혼이 아닌 결혼 얘기는 아예 그냥 옵션에 없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성의 결혼에서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를 약간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살 여자애들한테 여자 교수님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다들 보통 저렇게 생각하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결혼하지 네. 라고도.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페북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 네, 트위터 이제 핫하셨을 10만 거예요. 알티 타고 실트에 올라오고 상향원이 실트에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어때요? 근데 아직까지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렇게 수업이 또 있고요. 뭘 가르치나요 도대체? 저는 안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또 나는 안 듣는다. 내가 비혼 다큐는 만들지 저런 수업은 듣지 않는다. 네네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상향혼 하향혼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그런 이성의 디폴트적인 결혼과 가정의 얘기만 한다라는 한계점은 역시나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게 저는 여대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학 강의가 일단 교양으로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뭐 젠더 관련해서 그리고 좀 더 다양성에 관련해서 그리고 나의 선택권에 대해서 뭐 선택지 확장과 관련된 그런 철학 강의도 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에 2수업 아니면 한 수업씩은 꼭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갇힌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예전엔 되게 이성의 디폴트적인 그런 연애 관계나 결혼 관계만 생각해서 결혼과 가정 수업 있을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듣지 않아 라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구나. 그런 강의 진짜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쪽 전공을 한다거나 아예 여성학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철학과에서 하는 교양 수업 중에 수강신청 0.1초 만에 다치는 게 있었는데 욕망과 죽음에 관한 성찰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욕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말고사까지는 뭐 존엄사, 뭐 안락사 이런 죽음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철학과 왕 교수님이 하는 강의였는데 거기에 남자의 성이라는 교재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자한테 왜 남자의 성을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피우다 언니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소리 들린다.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성에 대한 성을 얘기하면 너무 생물학적으로만 가니까 남자에 대한 성을 얘기해보자. 그거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말도 안 되죠. 생물학적이지 않은 여자의 성을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남자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뭐라더라? 잘만 길들이면 명마가 되는 야생마, 남자의 성, 뭐 이런 부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챕터를 읽고 한 80명 듣는 강의였는데 한 챕터를 읽고 발제자가 그거를 막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1학년 교양 과목이잖아요. 이제 20살 된 애들이 80명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뭘 알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이 너무 막 빠은 게 기혼 남성의 자위는 배우자를 벌주는 수단으로 뭐 활용되는 뭐야? 안 좋은 예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너 없이도 난 너 없이도 성적인 욕구를 혼자서도 충족할 수 있다.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기혼 남성이 있다라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었으나 그 이면을 보면 그게 남자 혼자만 충족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되게 좀 달라서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여성의 섹스는 오르가즘이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근데 거기서 다 20살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걸 어떻게 그런가 보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되게 멋있게 손을 들면서 80명 있는데 20살인데 손을 드는데 얘가 교양을 하나를 더 들었어요. 사회학과 교양 강의를 하나 더 들어요. 성과 사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들고 제가 성과 사회라는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여성의 오르가즘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용감하시네요. 네,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뭐 기혼 남성의 70%가 자위를 한다. 그 내용이 교과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70% 자위하겠지. 그렇죠. 하겠죠. 뭐 기혼 여성도 자위 많이 맞아. 하겠죠. 근데 물론 아직은 가시화가 안 돼서 남성보다는 안 하더라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제 친구가 손을 들고 선생님 교수님 손 들고 정말 기혼 남성의 70%가 자위를 하냐고 그 발표자한테 그 챕터 발표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살짜리 남자애가 뭘 알겠어요. 비혼이랑 똑같은 거지.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에 기혼 남성은 교수님밖에 안 계신데 교수님 요즘 어떻게 가끔 하시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라고 했던 저 뒤에서 80명 수업 듣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졸고 있다가 막 졸고 있는데 교수님에서 놀래서 깼는데 요즘도 자위하시나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라고 했던 그런 정근대적인 교수님 생각이 나네요. 네. 와, 근데 그런 교재로 수업을 하고 또 그런 텍스트가 있었다는 게. 근데 심지어 그때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여성의 성을 얘기하면 너무 생물학적인 얘기니까 남자의 성을 그래서 테마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좀 납득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또 뭐 여자 얘기하면 뭐 임신과 출산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직도 여성의 뭐 성적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네. 성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정말 쉬쉬하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고등학교 때 다리 벌려서 앉지 말아라. 선생님들 뭐 민망해서 수업 못 하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너네 항상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책상 가리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상 가리개가 이렇게 원래 책걸상 이렇게 앞에가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을 가리는 커튼을 만든 거죠. 치마 입고 있으니까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와서 그 신화와 에로티시즘이었나? 네. 그 수업이 있어서 아우 재밌는 수업 들었네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0.1초 만에 다 치겠어. 그쵸. 아, 너무 재밌겠다. 막 시각절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치. 재밌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스. 수강 시절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약간, 나는 안 돼. 약간 이런 수업 들으면 동기들한테 뭐라고 말해.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순수했죠. 저희는 거의 약간 뭐 학교 앞에 맛집 생겼대 우르르 가는 느낌으로, 야! 욕망과 중요한 성적 같이 듣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PC방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수강 신청 같이 하고, 그러면서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요즘 에브리타임이라고 네. 시간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친구 등록을 해놓으면 얘가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 시간표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강 시간이 맞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 시간표 신화 에로티시즘이 있으면 이걸 모든 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그래서 못했어요? 못 들었어요. 이제 졸업하는데 들어야죠, 이제. 지금 뭐 듣고 계시는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계시면 김민주 감독님이 앞으로 뭘 듣든 다 나중에 이게 또 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그쵸. 영화를 만들지 뭘 만들지 모르는 거니까 보시더라도 굳이 언급하지 마시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같이 듣든가.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아, 같이 그래. 들읍시다. 같이 듣자. 친구들. 같이 듣고. 얘들아 막 학기인데 같이 듣자.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와, 작가 깜짝 일 놀랐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바쁘게 산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더 네.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작가님만 해도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체력이 너무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준생 시즌이고 막 이럴 때는 지금 비혼 얘기를 아마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본 거에 대해서 일단 해보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대학교 때는 대학원을 원래는 가고 싶었고 근데 20살 넘고 나서 또 계속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원을 갈 용기는 좀 안 난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월급 통장 보면은 그냥 그걸로 위안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믿고 해봤는데 또 아닌 거예요. 안 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를 막 찾았던 편이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뭔가 샘플이 되게 많았으면은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했던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창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갑자기 너무 꼰대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사람은 안 가본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다 짜장면 먹었잖아요. 지금 내가 짬뽕을 씹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놓쳤는지 그런 생각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작가 하기로 하고 막 했을 때도 사람들이 너 나중에 네가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대리도 달고 가정도 달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좋을 텐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나오기 전에는 저렇게 할 걸 그랬나 이런 게 있는데 작가를 다시 이제 완전 막내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내 일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가보지 않은 좋은 미래에 이입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가 별로 안 된다. 물리적으로 진짜. 후회가 별로 안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용기를 얻고 더 앞으로 너무 정말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전 네.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대학원도 가고 싶고, 근데 일은 하고 싶고, 네. 돈은 벌고 싶고, 그러면서 또 놀고 싶고, 애인도 사귀고 싶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네. 근데,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진짜 난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자꾸 시간이 없다 하시지만 넷플릭스 볼 시간은 항상 있거든요. 아, 맞죠. 내가 정말 뭐 프로젝트를 3개씩 돌리고 있을 때도 넷플릭스 볼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 막 4시, 5시라도 어떻게든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쪼개면은 뭐 시간이 항상 나는 거니까.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하냐. 막 일을 하면서 뭐 비욘세는 언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일처럼 많이 안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즐기고 좋아하는. 네. 물론 편집할 때는 이제 집어 던지고 싶은 눈물이 조금씩 나죠. 눈물이 조금씩 나는데 근데 이번에 비욘세 편집을 막 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나레이션 앞에 아, 네. 앞에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따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마이크 앞에 있을 때라 그걸 따가지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영회를 갔는데 다짜고짜 제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짐송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개관홀로 편집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짐송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이렇게 슥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민망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알잖아요. 마지막 클로징에 내 목소리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속에서 발을 한껏 쪼그리고 발가락을 벌써 한껏 세우고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익숙해져도 또 남이 만든 거에 목소리 들어갈 때는 또 안 익숙해지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저는 아주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러면서 되게 봤었는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네, 그림도 막 나오고 일러스트도 나오고 아주 나레이션의 효과가 컸죠.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전 너무 그 목소리랑 그 전체적인 흐름이랑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작가님이 해주시는 좋아하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또 아주 딱이었다고 생각해요. 뭐였죠? 당신의 바람 어떤 모습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말하세요. 자신이 누군지 말하세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을 때 서로의 보통이 될 수 있고 스스로의 보통이 되어서 더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바람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심오한 걸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땄어요. 약간 그 제작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나만 아는 그 숨겨진 의미.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은 다 이해했는데 저는 약간 나레이션 어디 들어갔지? 어디 들어갔을까? 이걸 생각하라고 혼자 집중을 못하고 그러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했던 부분 있잖아요. 엔딩 부분. 네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상영회 보러 와주셨던 분들이나 다 그 부분을 제일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분들이랑 핑크색 머리였네요. 네네네. 핑크색 머리를 하고 싶으면 핑크색 머리를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핑크색 머리가 아무도 없어도 누구는 보라 머리고 누구는 갈색 머리고 그러면 내가 핑크색 머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 말이 진짜 너무 좋았다고 DM 오고 그런 네 많이 받았어요. 카톡도 많이 진짜요? 받고. 네. 다들 이렇게 따스워. 그래서 이거를 맨날 또 우리끼리 이렇게. 김민주 감독님이 생각하는 비욘세의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뭐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는요. 네. 일단 최근에 나왔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장안의 화제예요. 네, 2화 언제 나오죠? 지금 2화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빅매치. 깽 작가님이랑 혜영 언니 같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되게 두 분 다 엄청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뭐 음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해보자 해가지고 최고인데요. 네, 또 엉망진창한 뭐 우당탕탕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네. 중간에 술잔 소리도 나고 그쵸.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녹음할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올라오자마자 바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8월 10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신나게 녹음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타면서 들었는데 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듣다가 작게 욕을 읊조려 버렸어요. 그래서 네. 아, 미친 새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죠. 자운경보함. 맞아요. 그거 들으면서 와 이거는 그치. 진짜 이건 쉽지 않다. 진짜 구제가 안 된다 이거는. 구제가 안 된다. 또 그때 또 이게 법으로 그냥 멘트를 막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건 진짜 안 된다. 여기서 스탑. 맞아. 진짜 들으면서 딱 욕을 하고 진짜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 계시던 분이 화들짝 놀라는 걸 들으면서 이어폰에 다시 끼고 혼자 이제 방언이 터진 이제 대학생이 앉아가지고 조금 창피하지만 창밖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네. 것처럼. 또 어떤 거 있었어요? 그거랑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네요. 저저번 주에 어머님이랑 나오셨던 에피소드.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진짜 재밌게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엄마랑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부럽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피우다 혜영님 네.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해요. 그 이번에 3주년 축하하는 그 네, 섹스토이샵 3주년 축하하는 그 에피소드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아예 그 유브레즈 네, 초반편 결혼 있잖아요. 이야기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 얘기도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진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고 놀러 네. 가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피우다 가시면 아마 분명히 혜원이 항상 비욘세 들어주시기 때문에 김민주 감독입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어머 하면서 거의 단비 여름이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 제가 조금 부끄러움을 타겠네요. 가가지고. 근데, 팟캐스트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혜영 언니는 뭐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혼자서 한 7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언니한테 가면은, 출근 중에 시간이 잠깐 비어가지고, 나가는 길에 들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출근하는 길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일찍 나와가지고 잠깐만 들른 건데 막 갑자기 막 온갖 인생 얘기 막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중간에 언니 근데 이거 몇 분짜리냐고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언니 이 얘기 오래 걸려?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일단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속하자. 네, 그래서 40년의 올림피아드 이제 그 캥 작가님이랑 혜영 언니랑 저희 집에서 맥주 까면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해가지고 두 분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혜영 언니 주변에도 캥 작가님 같은 성향의 사람이 없고요. 그냥 자주 만나는 저희 친구들 위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캥 작가님 주변에도 혜영 언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이 서로 되게 좋아해. 들으면서. 내적 친밀감.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내적 친밀감에서 되게 소개팅 하듯이. 그쵸.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지금 캥 작가님이랑 혜영 언니 이거 듣고 계시면 준비 많이 해오세요. 듣고 계시네요. 항상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게스트들한테 잘 말아올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주종 혹시 정해져 있나요? 주종은 일단 맥주인데 또 혜영 언니는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다들 맥주를 짝으로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 에피소드를 맥주를 마시면서 집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혼술하면서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최고예요, 진짜. 네, 혼술하면서 그 9회 술편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게 약간 이게 팟캐스트 그 술편 정말 그 술잔 소리 많이 나던 그 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편이 약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에서 혼자 술 마셔야 될 때 정말 친구처럼. 그게 람 기자님 나왔던. 네, 람 기자님 나왔던 편. 에피소드에도 술 냄새 난다고. 그거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물어봐 주셨어요. 비욘세는 왜 구독자 애칭이 없냐. 맞아요. 네. 여러분 공모 받겠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공고. 우리가 맨날 한 줌 막 이렇게 불렀더니 약간 한 줌단의 이름인 것처럼 이제 돼 있는데 한 줌단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명사 같이 지금은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또 이젠 한 줌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2만 명 넘게 들으시고. 네, 요즘에 얼마 전에 또 좀 있으면 딱 반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갑자기 또 들어가서 이제 세봤는데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애플 팟캐스트는 집계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팟빵만 했는데 지금 에피소드가 25개 나갔는데 50만 뷰 넘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저 혼자 어머 진짜 대박이다. 이런 할 일 없고 고마운 사람들 뭐야.
할 일 없지만 착한 사람들. 할 일 없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 할 일 없어서 고마운 사람들 뭐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민주 감독님은 4월에 진짜 찐으로 한 꼬집일 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열심히 듣고 네,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이 사람 뭘 보고?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에게 답장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같이 할게요 했던 게 이제 벌써 상영회를 하고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어쩜 이렇게 빨리 찍어가지고 편집도 빨리 하고. 아주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일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 방송국놈들이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한 달간 잠을 안 잤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네요. 또 그렇게 하면 노동 안 돼요. 환경이 네. 또 우리 고려하면서 가야 되니까. 얘들아 많이 미안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텀블벅을 보고 있는데 텀블벅 중간에 막 출연자가 추가되고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게 또 제작 기간이 또 있고 또 새로운 제작이 들어가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작에 들어가는 거를 또 피해가 안 가게 또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번에는 뭐 어떤 거 하세요? 이번엔 아직 정확히 주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공모를 저희 팀 내에서 서로 네. 또 기획안을 써가지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또 차기 감독도 나오고 그래서 그 기획으로 올 연말에 또 상영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와 되게 바쁘게 사신다. 하지만 더 열정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만들고 싶은.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결과물을 내고 막 이런 게. 아티스트 쪽인 영역들은 거의 다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하잖아요. 처음으로 작품 만들고 막 이런 게. 맞죠. 네. 되게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좀 늦게 시작을 했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방송작가로 들어오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냥 그때 갖고 있는 궁금증 같은 것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중에 이제 대슈스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감독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음식점에서 뭐 얻어먹고 맛있는 걸로 제가 네, 꼭. 뭐 봉준호 단골집 막 이런 데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큰 야망과 잊어버리지 열정. 말겠지. 작가님이 꼭 잘 되셔서 나중에 저희 영화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근데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창작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서로 너무 좀 존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 시작해서 근데 양쪽이 되게 다 잘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너무 보람있죠.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거기가 그 촬영팀이랑 카메라팀이랑 이분들이 다 감독님 예전에 무슨 그 필름 아카데미? 되게 예전에 있을 때부터 같이 일했던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럽다. 저런 거 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너네 버텨라. 버텨라. 일단 버텨라. 일단 살아남으면서 자꾸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했었고 짐송님이 같이 저랑 그때 상영회에서 이제 보고 짐송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짐송님이 바로 그때 올려주셨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네, 올려주셨는데 둘이서 막 그 전까지 너무 잘 만드셨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올릴 때쯤에 둘이 갑자기 꼰대같이 공식 계정 왜 안 만드셨지? 분노. 공식 계정. 이거를 네. 소문을 내야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감독님 이러면서 보다 아니 이걸 왜 안 만들었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비욘서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 비욘세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제 짐성님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 없는 거예요. 둘이 화가 나가지고 태그할 계정이 없잖아. 너무 개인 계정으로만 했네요. 그러니까 태그할 계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희는 둘 다 또 프리랜서니까 알잖아요. 이게 네. 내 작품이라고 어디 인터넷에 검색되게 올려놓는 게 되게 별거 아닌데 중요해가지고 저희 또 그런 여성 창작자가 한 거 기록이 안 남는 게 또 승질이 나가지고 맞죠. 안 만들면 어떡하냐고. 기록으로 남겨야죠. 네, 분통을 터뜨리면서 다들 그랬거든요.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걸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디 가서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고 나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게 아니구나. 네. 난 진짜 이걸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었다. 여성들이 만들었다. 우리 네. 목소리를 냈다. 이거를 되게 어딜 가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겠다. 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창작자분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뭐 성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변에 같이 특히 방송 일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 협업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누구의 작품도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거 뭐 CP의 작품도 아니고 메인 PD의 작품도 아니고 메인 작가의 작품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든 기여한 면이 있으면 이거 내가 만들었어라고 해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이거 내가 만들었어라고 한다고 해서 얘 한 명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알아서 알아듣는데도 네. 나 이거 했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뭐 프로그램 뭐 하셨어요? 하면은 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하면 근데 뭐 저는 그때는 그냥 막 막내 작가였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방송인 동료들을 보면 남자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승질나게.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그거 내가 만들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거들먹거린다기보다는 원래 다 그래야 되는 거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영화나 뭐 이런 책이나 이런 창작물은 사실 제가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각자의 작품이 있으니까. 근데 딴 건 몰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야 되고 소문내야 되고 뭐 따로 그냥 개인 계정이 아닌 거를 파서라도 자꾸 소문내야 된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감독 김민주를 봤을 때도 요즘에 진짜 여성 감독님들이 많네. 그러니까 눈에 자꾸 익잖아요. 그런 인터뷰할 때 뭐 사진이든 이름이든 이런 게 네. 그런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잔소리를 한번 신나게 해봤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네. 동네방네 작품은 뭐 제가 배우면 배웠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계정은 파야 된다. 계정을 오늘 네. 짐송님이 아주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누가 알아 하면서 본인이 막 쓰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런 작품을 봤는데요.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이버에도 곧 올릴 수 있게 이제 그 네이버 영화에 네. 독립 영화들도 다 올라오거든요. 네. 검색이 안 돼서 다 많은 분들이 검색을 안 해보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꼭 올라올 수 있게 네. 배급사와도 열심히 논의하고 네. 그리고 인물 정보 같은 것도 다 해서 등록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막 이거 너무 재밌더라. 2% 진짜 재밌었어. 얘기를 들었는데 꼭 나중에 술자리 한 2차 정도 되면 야, 근데 그거 그 언니가 다 만든 거 알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승질이 나가지고. 진짜 승질이 나가지고. 검색했을 때 여자들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약간 뭐 관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나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내가 힘들어서 만든 거 내가 만들었다고 뭐 자부심 갖는 건데 그걸 또 말을 해줘야지 후배들도 그걸 보고 요즘에 진짜 여자들이 저런 거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저희 팀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런 다큐멘터리 만들었다고 더 많이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요. 나는 이번에 카메라도 처음 잡아봤고 뭐 너무 감사한 기회로 뭐 카메라 잡았다라는 말을 한 우리 다영이가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친구고 멋있는 친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냈고 그래서 어딜 가서 내가 이거 내가 찍었다라고 네, 말할 수 맞아요. 있게 그렇게 내세웠으면 좋겠고 이 섭외 내가 했다라고 우리 작가 친구들 더 말했으면 좋겠고 이 깃발 아이디어 내가 낸 거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거다라고 꼭 말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협업이고. 네.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담당했던 게 그 기획팀에서 투자예산 담당 업무를 했거든요. 제가 1년에 막 장표 만들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게 2,500억이었어요. 8개짜리 엑셀 파일이 물려있는 파일을 가지고 일을 해도 셀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셀 하나를 바꾸면 밑에 그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엑셀 연관식 다 지정해서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순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걸 하나도 못 바꾸니까. 근데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걸 굴리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격이 나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서러운 거야. 우리 엄마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물론 어느 회사 다니는지는 알죠. 근데 뭐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속상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캥 작가님이 이제 작가 중에 제일 연차가 낮은 작가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고등어를 소품을 구하는데 고등어를 남색으로 해야 되냐 뭐 보라색으로 해야 되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박박 우겨서 뭐 남색으로 했다 그랬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TV든 무슨 책이든 영화든 뭐든 간에 아니면 제품 패키징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한 꼬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보고 아, 나 이 회사 안 다닐래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연차가 낮은 우리가 요즘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뭐 막내 작가, 막내 PD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제로 아예 안 굴러가는 팀이 진짜 너무 많고 그때부터 너무 보람차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처음에 작가 생활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맨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저거 내가 썼어. 뭐 저 질문 내가 썼어. 뭐. 맞아요. 저게 원래 뭐 비문이었는데 내가 고쳤어. 막 되게 진짜 조그만 거.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섭외할 때도 내가 쟤 뭐 어디 뭐 라디오스타에서 보고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추천했는데 됐다? 그냥 회의실에서 구석에 앉아서 누구도 웃기던데를 한마디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들 오케이를 해줘서 저기까지 간 거잖아요. 내가 갖다 꽂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 게 창작자들한테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거를 잘 만들고 나중에 뭐 누군가 알아주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한테 이게 너무 코어인 거예요. 소문을 내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너무 본인이 한 성과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집안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창작을 하시든 그런 거를 좀 많이 소문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다고. 얼마나 여성들이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네. 대단한 일도 너무 많고.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크게 했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개정하세요. 하겠습니다. 개정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감독님도 여러 가지 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향후 뭐 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우선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네. 더 많은 여성 창작자들과 네. 더 일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 다큐멘터리 만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했어요.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어떤 대학생이신데 저희 엔딩곡을 직접 불러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성 작곡가님과 함께 처음으로 밴드 곡을 만들어서 네. 나를 깨우는 바람이라는 테마곡을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녹음실을 빌려서 거기서 음향 전공하는 대학생 친구들과 직접 믹싱도 하고 네. 녹음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했고요. 그걸 어떻게 흔쾌히 한다고 해줬어요? 이것도 약간 다 여성들은 여성이 돕는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서로 또 연락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 하니까 또 네. 하고 싶다라고 네. 해서 서로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직접 가사도 쓰고 네. 이번에 그리고 직접 작곡도 하고 비트도 찍어보고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작업들을 꼭 더 해보고 싶고 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을 이 작업 환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이든 영화든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해도 어차피 돈은 여자가 다 씁니다. 맞아요. 어차피 돈은 여자가 다 쓰고 지금 약간 다들 단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만든 되게 여자가 돈을 쓰기 때문에 왜 저도 최근에 봤던 영화들을 극장에 가서 봤던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네네. 여성 감독님 영화밖에 안 봤거든요. 맞아요. 그전에는 물론 뭐 남자 감독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지만 그때는 좀
옵션이 없어가지고 막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다 보니까 나도 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봤던 것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뭐 캡틴 마블 내 친구들 다 보니까 나도 봐야지. 뭐 불초상 내 친구들 다 봤는데 나도 봐야지. 나도 봐야지. 벌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기 그런 이런 거. 그런 게 좀 많아져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보면 메이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돈도 다 우리가 쓰는데 굳이 뭐 맞아요. 눈치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막 만들고 네. 막 보러 다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비욘세 들으시다가 작품 활동 하시다가 나와서 게스트로 이제 나오셨는데 막상 녹음해보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이게 저번에 진성 작가님이랑 비욘세님이랑 하는 걸 옆에서 정말 음소거 웃음으로 보면서 즐기다가 또 네. 막상 앉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말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색하네요. 이렇게 듣는 게. 나중에 들으면 진짜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아이고. 너무 막 약간 어색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품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달변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잘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네, 다 내야죠. 친구들이 또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휴, 놀릴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막 나중에 말투 따라하고 막 깔깔대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영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깨우는 바람은요, 지금 이제야 막 후반 작업을 마친 상태여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음향도 조금 더 깨끗하게 만지고, 색도 좀 더 예쁘게 더 만져가지고, 이제 배급사 통해가지고, 유통사 통해서, 네, 좋은 소식을 안고, 플랫폼이라든지 상영관에서 더 찾아뵐 수 있게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홍보 부탁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어떤 배급사나 플랫폼이나 뭐 이런 데 관계자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감독님 이메일 주소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되게 좋은 딜 많이 해주시고 많이 소개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긴장됐다 얘기만 들어가지고 소감 좀만 더 들어볼까요? 다음에는 술과 함께 만나 뵙고 싶고요. 아, 좋아요. 술과 함께. 네. 그리고 캥 작가님, 혜영님 듣고 계시는지 아주 팬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꼭 식사라든지 꼭 괜찮으시다면 술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술 좋아하는 게 티나나요? 아, 괜찮아요. 좋은데 어떡해요. 그쵸. 좋은데. 좋은데. 네.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고요. 저희 다큐멘터리 꼭 올릴 테니까요. 꼭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욘세 팟캐스트도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성 창작자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협업하고 함께 만나고 싶어요. 항상 연락주세요. 네. 아, 네. 앞으로 계정을 하나 파신다고 하니까 네. 해시태그 나를 깨우는 바람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녹음 끝나고 감독님이 이제 급하게 포스터 한 장이랑 뭐라도 파가지고 네, 뭐라도 파서 올려놓은 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작업 원하시는 여성 창작분들 함께 일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 뭐예요? 최종 목표요? 전 칸 영화제에 가는 꿈을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아, 네네네. 가는 거 말고 뭐 받아야죠. 아, 받아야죠.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네. 여성 창작자 이름 떼고 그냥 창작자 김민주로 아, 너무 멋있는 좋습니다. 창작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제 작품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성 창작자는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사람 구할 때 네. 여성이랑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쓰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창작자로 창작자. 가면 되니까 아, 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민주 감독님이랑 영화 나를 깨우는 바람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대학생 또 20대 비혼의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클로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알죠. 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